1990년대 학교 앞의 문방구는 단순히 학용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학용품을 판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했고 온갖 장난감과 불량식품 그리고 오락기에 심지어 도박성 갬블까지 즐길 수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교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아이들의 작은 천국이었죠. 그곳은 어린이들에게 만남의 장소이자 오아시스였습니다. 몇백 원짜리 동전을 조금만 쥐고 가면 하루를 신나게 보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문방구 앞이었죠. 문방구 앞 뽑기는 아이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100원에서 200원을 넣고 뽑을 수 있는 뽑기는 장난감이나 연예인 스티커, 열쇠고리 또는 상품권을 주기도 하였죠. 아이들은 이 뽑기에서 어떤 물건이 나올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늘 설렘과 불안 속에서 뽑기를 돌려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기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짱겜뽀라고 불렸던 가위바위보 기계였지요. 동전을 넣고 기계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동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불법 도박이지만 그 당시엔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코인을 넣으면 과자가 나오고 도박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인형 뽑기를 개조한 햄스터 뽑기에 랍스터 뽑기와 같은 해괴망측한 뽑기도 존재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넣어두고 뽑던 이 기이한 기계는 지금 생각하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고가의 상품을 뽑기 위해 동전이 바닥이 날 정도로 탕진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지요. 캡슐 뽑기와 세트로 있던 문방구와 오락기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는데 최고로 인기를 끌었던 게임 중 하나가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중 트윈 배틀 리너라고 불렸던 초록색 캐릭터가 아이들의 원픽이었습니다. 공중에서 뿜어대는 이나즈마 킥의 성능과 착지 후 회오리 무적 타임이 워낙 출중했던 관계로 다들 이 캐릭터를 고르고 싶어 했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메탈 슬러그와 철권 테크모 98 같은 게임들도 문방구 앞을 주름잡던 작품들이었지요. 당시에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락기에 동전을 넣으면 불량 과자가 오락기 옆 구멍으로 나오는 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하굣길에는 가끔씩 찾아오던 특수 이벤트도 있었는데 바로 학교 앞 잡상인이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문방구에서 볼 수 없던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판매하던 어둠의 떠돌이 상인이었고 당시 국민학생들과 초등학생 세대들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팔던 것들 중에는 병아리나 오리와 같은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한 마리당 100원에서 300원, 오리는 500원에서 1000원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핑크색이나 보라색으로 염색한 병아리들도 있었습니다. 독성이 있는 약품을 사용하여 염색했기 때문에 이런 병아리들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던 병아리들은 상품 가치가 없던 갓 태어난 수평아리였으며 당시에 어린이들은 이들을 키우는 지식도 없었고 귀엽다고 만지고 놀았기 때문에 길어도 이틀 만에 죽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물론 운 좋게 잘 키운 병아리 마스터 어린이들도 존재했는데 이들은 닭까지 키우기도 하였고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크기까지 성장한 닭들을 동네 개천이나 한강변에 풀어놓는 일도 있었지요. 92년과 93년은 피구왕 통키라는 TV 애니메이션이 대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피구 열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문방구 앞에서 팔던 피구공은 국민학교 남학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이템이었으며 너도 나도 불꽃슛과 회전 회오리슛 그리고 파워슛을 외쳐댔던 시절이었지요. 당시에는 문방구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수집형 카드도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었지요. 다양한 IP가 있었지만 90년대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역시 스트리트 파이터 2 카드였습니다. 물론 수집형 카드 게임은 2000년대까지 IP만 바뀌면서 그 인기를 꾸준히 이어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포켓몬스터와 유이왕 디지몬과 같은 유명 IP의 카드와 스티커들이 그 예입니다. 특히 포켓몬스터 빵이나 핑클빵, 국진이빵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본체이고 빵은 그냥 버리는 물건 취급이나 받으며 학교와 문방구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매점을 평정하다시피 했었죠. 1994년은 기록적인 폭염이 휘몰아쳤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여름, 문방구 앞에서 미니카를 달리며 보낸 시간은 아직도 선명한 추억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달려라 부메랑과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만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미니카 열풍이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 문방구의 주인은 어린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슈퍼카와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메이커이자 딜러였습니다. 문방구 주인이 추천하는 최고의 픽은 일제 타미야사의 제품이었습니다. 타미야의 미니카는 국산 제품이나 중국산 다이아몬드 제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가격은 2배 이상 더 비쌌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미니카를 튜닝하려면 블랙 모터와 같은 최고의 모터와 강력한 출력을 위한 충전지가 필수였습니다. 기본 모터나 에너자이저 건전지로는 속도가 부족해 친구들과의 대결에서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죠. 그 때문에 당시 승리에 눈이 먼 어린이들은 직접 모터에 구리선을 감고 문방구 주인이 추천한 최강의 일제 기어를 구입하여 구리스를 바르며 미니카를 개조하고 튜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어린 나이에 공학 지식을 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 같은 시대였다고 볼 수 있었죠. 문방구에서 팔던 비비탄 총은 언제나 꾸준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비비탄 전쟁놀이에 목말라 있던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갈증을 채워줄 무기상인은 다름 아닌 문방구 주인이었죠. 아이들은 문방구로 달려가 전장을 지배할 무기를 손에 넣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마루이나 마루젠과 같은 고가의 일제 전동건이나 가스건을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픽은 국산 에어코킹 총이었는데, 가장 평가가 좋았던 제품은 역시 아카데미사의 물건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PC나 콘솔 게임기로 FPS를 즐기지만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국민학생과 초등학생 세대에게는 골목길, 주차장, 그리고 놀이터가 바로 현실판 콜 오브 듀티의 무대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손으로 에어코킹 총을 패닝하며 연발로 쏴대던 그 시절, 동네가 곧 전쟁터였고 문방구는 그 전장을 장악한 군수품 조달처이자 악마의 무기 상인과 다름없었죠. 한때 아이들의 작은 천국이었던 문방구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문방구 앞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이제 아이들은 골목길보다는 집에서 PC와 콘솔 게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놀이 문화에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이나 불량식품보다 더 화려하고 재미있는 놀이들이 생겨났으며 자연스럽게 문방구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문방구들은 학용품이나 필수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남아있지만, 그마저도 대형 프랜차이즈나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그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문방구의 쇠퇴는 결국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문방구는 어린 시절의 한 조각이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 꺼내보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캡슐 뽑기로 나온 작은 장난감을 손에 쥐고 비비탄 총을 들고 골목을 누비던 시간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미니카 트랙을 달리며 작은 오락기에 앉아 보냈던 그 순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져 갔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우리는 최고로 행복했습니다.